이거 대답 잘해줘. 그럼 빨리 끝나. 대답을 안 하면 모른다고 생각하고 추가 설명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내무새 하지 마라. 어? 몰라도 에라 모르겠다 네 하지 마. 도형이동입니다. 도형이동은 크게 5가지 섹션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점의 이동이에요. 두 번째, 도형의 이동이에요. 세 번째,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에요. 네 번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에요. 원래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 근데 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이 직선을 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봐. 뭔 소리임? 그렇지? 그러니까 도형 중에서 직선만 등장하는 거야. 다음 마지막 유형인 최단 거리가 마지막이에요. 자, 세분화하면요. 점의 이동은 점의 평행 이동과 점의 대칭 이동으로 나눌 수 있고, 도형의 이동은 도형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대칭 이동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점에 대한 점의 대칭 이동과 점에 대한 도형의 대칭 이동으로 나눌 수 있고, 직선의 대칭 이동은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직선에 대한 점의 대칭 이동, 도형의 대칭 이동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원래 8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 근데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4단락으로 나눈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표 있죠? 이제 표 채울 거예요. 자, 첫 번째 점 x, y를 이동할 거고요. 두 번째는 도형 어떻게 쓰죠? 우리 보통 f, x, y는 0 이렇게 많이 작성하죠? 이 표현법에 아직 좀 어색하다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저 표현이 좀 어색하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다 있어? 알겠다. 손 들어봐. 알겠다. 뭐야? 모르겠다 하면 가만히 있으면서 알겠다 하면서 종거이 모를 때 특 뭔지 알아? 모르겠습니다. 개귀여워. fx, y는 0은 이런 얘기야.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직선, 도형은 직선이 있죠. 첫 번째 y는 mx 플러스 n 형태가 있고, 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형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형태가 있어. 그럼 이런 거야. 전부 다 좌변으로 다 밀어버리는 거야. 우변을 다 뭘로 만들어? 0으로 만드는 거야. 우변을 다 0으로 만들어. 한쪽 좌변으로 다 모을 수 있지. 근데 결국에 이 직선이든 간에 2차 함수든 간에 2차 함수가 어떻게 써져 있든 간에 또는 원이든 간에 전부 다 한 변으로 몰면 뭐와 뭐에 대한 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좌변이 x, y에 대한 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 이거야. 맞니? 우리 x에 대한 식 하면 뭐라고 써? fx 이렇게 많이 쓰잖아. 근데 지금은 미지수가 2개인 거잖아. x와 y. 그러니까 여기를 fx 대신 f, x, y라고 이렇게 썼을 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fx, y인 거지. 이 친구는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얘를 넘겨가지고 쓰자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넘기면 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하나로 싸잡아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는 거지. 이제 3차원으로 가면 뭐라고 쓸까? f, x, y, z는 0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되는 거야. 그걸 보고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 도형이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fx, y는 0이라고 해보자 이런 거예요. 종건이 알겠니? 가보자. 첫 번째 점의 평행이동부터 다 해볼게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그럼 점은 어디로 이동해요? 너무 쉽죠. x 플러스 p, y 플러스 q로 이동합니다. 맞나요? 자, 대답을 안 하니까 추가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x, y라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어. 이 점의 좌표는 x좌표에는 p가 뭐 돼? p가 뭐 돼? 더해지니? 맞아? 자, 대답 안 하니까 모르는 걸로 간주하고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 좌표가 뭐예요? x축의 평행하게 갔잖아. 그럼 y좌표는 어때? 변함이 없지? x좌표는 이만큼 더해질 거 아니야? 이걸 보고 우리는 증가량이라고 불러. 대답은 끝까지 할 거야 나는. 근데 증가량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엔 원래 변화량이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그전엔 뭐라고 했냐면 증분이라고 이야기했어. 증분, 증가하는 정도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이 단어가 너무 어렵대. 그래서 변화량으로 바꿨어. 그랬더니 마이너스 3이 무슨 변화량이에요? 라고 묻는 거야. 그래가지고 증가량이라고 바꿨어. 증가량이 마이너스 3이면 증가를 음수 방향으로 하는 거야. 빼면 되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x 플러스 p가 되지. 그럼 x 플러스 p, y 플러스 q. 그치? 집에 가고 싶지? 대답을 하란 말이야. 난 저 세상 끝까지 근본 저 깊은 곳까지 할 수 있어, 얘들아. 제발 날 건드리지 마. 어? 다음 x축 대칭 이동을 했어요. 뭐가 되죠? 자, 여기 x, y가 있어요. 이 친구는 x축 대칭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대로 쭉 내려가지. 그러면 여기가 각이 몇 도예요? 또 모른다. 왜 90도가 될까요? 난 한 명이 이끌어나가는 수업 하고 싶지 않아. 난 두 명이 이끌어가는 수업 하고 싶지 않아. 대답 안 하면 나 끝까지 갈 거야. 오늘 10시까지 남겨버린다. 이게 90도가 되는 이유는 이게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그 이유가 뭐야? 이런 거야. 이따 할 얘기지만 두 점의 수직 이등 분선하면 얘지.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그걸 반대로 역으로 하는 거야. 한 점을 알고 수직 이등 분선을 알 때 이 점을 알아가는 방법이 바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칭 이동을 한다고 치면 수직 이등분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니? 그럼 x좌표 변함 없겠지? y좌표는 어떻게 돼? 절대값이 같고 보호가 반대가 될 거야. 맞지? 넌 진짜 열심히 가고 싶구나. 맞아? 아니요. 아니지? 입을 열어. 그럼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가? x, 마이너스 y로 가. 그냥 화끈하게 대답하면 안 돼? 왜? y축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가? 마이너스 x, y로 가게 돼요. 다음 원점 대칭 이동하면 원점 대칭 이동은 뭐와 뭘 동시에 하는 거지?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가게 됩니다. 다음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에요.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요? y, x로 가요. 다음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디로 가요? 얘는 뭐와 뭘 동시에 하는 거죠? y는 x 대칭과 원점 대칭을 동시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로 가게 됩니다. 맞나요? 이규현이 대답하면 패스로 할게요. 이제 대답 안 하면 추가 설명 가는 거야. 알겠지? 다음 도형입니다. 자, 이 도형을 평행이동해 어디로 가죠? 자, 이렇게 생긴 fx, y는 여기 있었어요. 눈치 존나 보이죠? 근데 어떻게 모르겠는 걸? 알아? 그죠? A, B가 있었어요.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하면 여기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같이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갔어. 그럼 이 친구는 요만큼 요만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게 P, 이게 Q인 거야. 맞아? 근데 우리 자취로 이 친구를 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길 뭐라고 잡아? X, Y라고 잡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돼? 점의 이동이잖아, 지금은. 그럼 뭐가 돼? A 플러스 P, Y 플러스 Q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얘가 얘 위의 점이잖아. 그럼 대입하면 성립하지? F, A, B는 얘는 0이 맞다는 거야, 그지? 그니까 여기다 이제 X에 대한 식을 대입하고 싶고 Y에 대한 식을 대입하고 싶은 거야. 그럼 X가 A 플러스 P인 건 중요하지 않잖아. A가 뭐냐가 중요한 거지. A는 X 마이너스 P라고 P가 뭐 하게 돼? 이항하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B는 뭐가 돼? Y 마이너스 Q가 되면서 이 식은 뭐가 된다? F X 마이너스 P, Y 마이너스 Q는 0이 된다는 거야. 맞지? 맞지에만 씨발 내 하면 그 되는 거야? 가만히 있다가 이 친구 뭐가 돼? F X 마이너스 P, Y 마이너스 Q는 0이다. 부호가 달라지는 이유가 뭐야? 이항의 결과다. 이항의 결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음 X축 대칭 이동하면 뭐가 돼? F X, 마이너스 Y는 0이 되지. 얘랑 똑같은 거지? 설명할게. 똑같은 거래 얘들아. 설명해야겠지? 이 친구를 X축 대칭 이동해.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점을 X, Y라 잡아. 그럼 얘는 뭐가 돼? A, 마이너스 B라는 점이 되겠지? 그러면 A는 뭐야? X지. B는 마이너스 Y죠. 똑같아? 뭐가 달라? 이항이 됐다 이것도. 이항이 됐는데 그 결과가 같은 것 뿐이다. 얘는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지만 이 마이너스는 넘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는 거지. 오케이. 대충 Y축 대칭 이동하면 뭐가 돼? F 마이너스 X, Y는 0이 돼요.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는 자세 좀 가져봐. 알겠지? 닥쳐 그냥 해. 원점 대칭 이동은 뭐가 돼?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종거나 대답해볼까? 직선 Y는 X 대칭 이동은 뭐가 돼? F Y, X는 0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하면 F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0이 되죠? 대답 받아내기 힘들어 아주. 자, 퀘스천. 자, 이 점을 이 점으로 옮겨 봅시다. 자, 일단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은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으로 나뉘는데 이 둘 중에 순서가 중요해요. 좀 순서를 반대로 했다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 점은 뭐부터 하는 게 편하냐? 대칭 이동부터 때리는 게 편해요. 대칭 이동. 도형은 반대로 평행 이동부터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얘는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을 해요. 도형은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을 하는 게 편하다. 쌤 외울 때 뭐라고 배워? 태평성대 이런 느낌으로 배워. 태평성대. 태평성대. 태평성대하고 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태부터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대칭부터니까 얘는 평행부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외우기가 쉽다. 자, 갑니다. 그러면 일단 이 뒤에 있는 친구들은 무시하라는 거야. 이 마이너스 y와 x만 이걸로 먼저 바꾸라는 거지. 그럼 일단 yx 위치가 바뀌어야겠네? 그럼 뭐 대칭부터 할까? y는 x 대칭부터 하는 거지. 응? 그럼 뭐가 돼? 뭐가 돼?
얘 y는 x 대칭이 나오면 뭐가 돼? 넌 나한테 공통수학 툴 네 번째 아니니? 네 번째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점의 이동은 뭐가 바뀌어? 좌표? 전체가 영향을 받게 돼. 응? 아, 이러고 있네. 여기 어떤 점 마이너스 y 플러스 2, x 플러스 5가 있어. 그럼 y는 x 대칭 이동하면 여기로 갈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너가 얘가 되고 너가 얘가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그럼 뭐가 돼? x 플러스 5,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알겠어? 맞지? 납득되지? 그 다음 얘가 y가 마이너스 y가 y가 되어야 되잖아. 맞아? 아니야. 맞긴 한데 문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다 마이너스 1이 전체가 곱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x축 대칭 이동하겠지. 그럼 뭐가 돼? 시작. x 플러스 5, y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됐니? 그 다음 x축으로 몇만큼 평행 이동하면 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여기가 되더라 이거지. 됐니? 오케이. 자, 그럼 같은 식인데 도형의 방정식으로 한번 해보자. 너를 f x 플러스 4, y 마이너스 1은 0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럼 얘 뭐부터 하는 게 편하다? 평행이동부터 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뒤에는 이 숫자부터 맞춰줘요. 2가 뭐가 되고 싶죠? 2가 뭐가 되고 싶죠? 2가 뭐가 되고 싶죠? 2가 뭐가 되고 싶죠? 4가 되고 싶은 거예요. 도형에서만 미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뭐 학교 선생님인 줄 알겠어. 1반, 2반, 3반, 4반 수업을 내가 4번 한 줄 알겠어. 미치겠네. 어쩜 이럴 수가 있나. 해봐.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잖아. 그러면 뭐가 될까? f 마이너스 y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플러스 5가 되는 거야. 얘는 미지수가 x가 x 마이너스 1로 변하는 거야. You got it? 이 2를 4로 먼저 바꿔주는 거야. 아? 그러려면 x축 방향 평행 이동을 해야 돼? y축 방향 평행 이동을 해야 돼? y축 방향 평행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y축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 이동해? 2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f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y 플러스 4라고 해서 뒤에 숫자를 맞춰줄 수 있는 거야. 납득? 그럼 x축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 이동해야 돼? 6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얘가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 힘들어라. 이제 문자 맞춰주면 되는 거야. 문자는 이제 지들끼리만 마이너스 곱하든 뭐 x, y 위치 바꾸든 하는 거니까 뒤에 상수가 이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평행이동부터 하는 게 편하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일단 y는 x부터 할 거지? y는 x 대칭 이동해봐. f 마이너스 x 여기 x 마이너스 1 아니다 얘들아. y가 뭐가 됐어? y가 뭐가 됐어? y가 x가 되고 x가 y가 된 거야 그냥. 뭐가 됐어? 마이너스 x 플러스 4, y 마이너스 1은 0이 된 거야. 그럼 얘가 되고 싶어. y축 대칭 이동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됐니? 호.
쉽지 않구만. 자,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y축 대칭 이동을 했는데 x가 마이너스 x가 된다고 하여 요렇게 쓰셨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 행위가 틀렸다는 것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러한 직선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이 직선 뭐와 같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8 플러스 3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3은 0이죠. 여러분 이 직선을 y축 대칭 이동해보세요. 뭐가 돼요?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13이라고 쓰실 거 아니에요? 맞죠? x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할 거잖아. 맞니? 근데 이거 이렇게 쓰는 게 무슨 행위야? 여기다가 이지랄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행위야 이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지. 안 된다고. 알겠지? 뭐만 바뀐다? 미지수만 변한다. 미지수만. 조심합시다. 이 문제 꼭 나온다잉. 그냥 100%야. 그냥 100%라고 생각해. 다음 이제 이 도형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방정식들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한번 해두겠다. y는 mx 플러스 n입니다. 평행이동 때렸어요. 넘어갈게요. 다 평행이동 넘어가고 대칭만 합니다. 자, x축 대칭 이동했어요. 일단 이걸 알아둬야겠지. 모든 도형은 두 가지를 가져요. 첫 번째 모양, 두 번째 위치. 모양과 위치를 구분하여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1차 함수, 직선의 모양을 담당하는 게 누구죠? 기울기예요. 위치를 담당하는 거 한 점이죠. 대표적으로 y절편. 2차 함수, 모양을 담당하는 게 누구죠? 최고차항의 개수예요. 맞죠? 위치를 담당하는 건 꼭지점이죠. 맞니? 다음 원은 평행이동을 하든 대칭이동을 하든 원의 모양은 변하지 않지. 즉 원은 도형이동에서 항상 뭐 취급하게 된다? 원은 점 취급을 해야 돼요. 잘 봐. 쌤이 이따가 물어볼 거거든? 그럼 여기서 적어도 5분의 4 정도는 이걸 개무시하고 대답할 거예요. 이따가. 잘 들어봐. 가보자 일단. 망각을 위해서 여기서 시작할게요. 자, 이 친구 x축 대칭 이동 해보세요. y가 마이너스 y가 되죠. 마이너스 y는 이렇게 쓸 거야? 뭐 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mx 마이너스의 복화수를 뒤진다. 말을 해라. y축 대칭 이동하면 뭐가 돼요? x가 마이너스 x가 되죠. y는 마이너스 mx 플러스 n이 돼요. 다음 원점 대칭 이동은 둘이 동시에 하지. 그럼 m의 부호는 두 번 바뀌니까 그대로예요. 그렇죠? y는 mx 마이너스 n이 되죠. 다음 직선 y는 x 대칭이에요. 그러면 원래 어떻게 하면 돼? x는 my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면 되잖아. 그래놓고 y는 뭐시기로 정리하면 끝이지, 그치? 귀찮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역함수 배웠잖아, 그치?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어. 너의 역함수는 기울기가 뭐야? n분의 1이지. 모양은 어떻게 돼? 역수가 된다는 거야. 맞니? 그러면 이 친구를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기울기가 m이니까 넌 기울기가 몇이 돼야 돼? n분의 1이 돼야 돼. 그리고 얘는 어딜 지나? 얘는 어딜 지나지? 0,n을 지나지. 그럼 얘는 어딜 지나? n,0을 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x-n 이렇게 써버리는 거지. 매번 해도 매번 신기해. 다음 직선 y는 마이너스 x는 이 친구를 이제 뭐 대칭까지 해주면 돼? 너를 뭐 대칭까지 해주면 돼? 원점 대칭까지 해주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잖아. 원점 대칭 이동하면 뭐가 바뀌기로 했어? 뒤에 상수항의 부호가 바뀌기로 했지? 그래서 이런 y는 n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n으로 기입해 주시면 되겠죠.
네음. 자, 갑니다. 빠르게 갈게요. x축 대칭 이동했어요. 뭐가 돼요? ax 마이너스 by 플러스 1은요. y축 대칭 이동했어요. 뭐가 돼요? 뭐가 돼요? 호준아 뭐가 돼요? 너 a 값에 음수 쓰니? 이거 보통 양수 쓰지 않아? 그럼 얘한테 마이너스 매기는 게 맞아? 뒤에다한테 다 넘겨버려. ax 마이너스 by 마이너스 1냐.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해서 쓰라는 거야. 다음 원점 대칭했어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y 이렇게 쓸 거야? 아니잖아.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1은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 다음 y는 x 대칭 이동했어요. bx 플러스 a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겠네. 여러분 다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면 외워져요. 이해하면 외워져요. 다음 직선 y는 마이너스 x 대칭했어요. 얘를 뭐 하래? 원점 대칭 bx 플러스 ay 방관자 새끼 이거 어떡하지? 마이너스는요. 이렇게 되지? 다음 포물선이에요. x축 대칭 이동했어요. 그럼 y가 마이너스 y가 되죠?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바뀌겠지? y는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p의 제곱 마이너스 q가 돼요. 여러분 2차 함수는요. 식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모양이 바뀌나 안 바뀌나 꼭지점이 어디로 가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꼭지점은 그냥 점의 이동이라서 별로 뭐 크게 다른 게 없는데 모양이 바뀌는 게 언제인지를 잘 살피라는 거야. 모양이 바뀌는 거. 바뀌었니? 바뀌었다 이거죠. 이렇게 뒤집어졌어. 다음 y축 대칭은 어때? 모양이 안 바뀌어 그지? y는 a 곱하기 x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q죠. x가 마이너스 x가 됐잖아. 우리 규현님 표정을 보아하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의 제곱이라고 꼭 쓰시길 바래요. 다음 원점 대칭은 그럼 이거 방향이 이거 다 바뀌는 거지. 다 바뀌는 거야. y는 마이너스 a에 x 플러스 p의 제곱 마이너스 q 다 바뀐다. 다음 직선 y는 x의 대칭 이동하면 뭐가 돼? 어떤 함수가 등장해버려? 무리함수 관련한 이야기가 돼버리지? 근데 무리함수는 기말고사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x 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무리함수 이렇게만 써두겠습니다. 마찬가지 옆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럼 거기 일반형은 없나요? 된 친구 x축 대칭 이동해 볼게요. y가 마이너스 y가 되니까 y는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가 됩니다. y축 대칭 이동 y는 얘 먹히죠?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가 돼요. 원점 대칭 얘만 두 번 바뀌어요. 그죠? 그냥 보세요.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c가 되겠죠. 다음 x축 대칭 이동하면 예준아 x축 대칭 이동하면 a, 마이너스 b 그렇지. 여기서 x 플러스 a에 제곱하면 당신은 병신인 거야. 제발 점 취급해라. 점 취급. 대가리 깨버리기 전에. 이건 어디로 가? 마이너스 a, b.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y는 x, b, a.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제발 점 취급해라. 예준 고수인데? 다음. 자, 여기까지가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었어요. 근데 얘들아, 지금 우리 다룬 게 뭐 있어? 평행 이동 있고 대칭 이동 뭐 있어?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y는 x 대칭 이동,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거 다 무슨 대칭이야? 선대칭이야, 얘들아. 뭐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지. 이 개념 중 가장 예쁜 친구들을 먼저 학습한 거야, 그냥. 다음,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예쁜 거 뭐? 원점 대칭. 미리 학습한 거야.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단락에서 뭘 학습하겠다는 거야?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를 배우겠다는 거야. 오케이. 모르겠어? 알겠지? 알겠지? 협박을 해야 대답을 하는구나. 자,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에요. 원래 점에 대한 대칭 이동도 몇 가지로 나눈다? 두 가지로 나눈다. 뭐의 대칭 이동? 점에 대한 점의 대칭 이동. 점에 대한 도형의 대칭 이동. 이렇게 나눠요. 근데 메인은 점에 대한 점의 대칭 이동이에요. 이걸로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갑니다. 자, A, B라는 점이 있었는데 이 점을 점 M, N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대. 그럼 여기 어딘가에 이러한 점으로 오겠죠? 이 점 X, Y는 좌표가 어디냐 이거야. 근데 결국 이 점에 대해서 점 대칭하면 이거 길이가 당연히 같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직선상에 있겠지. 그럼 얘들아, 얘랑 얘를 알 때 이 친구를 우린 뭐라고 부르지? 중점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중점. 즉, 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그냥 이거야. 중점 배웠었던 때랑 역행하는 거야. 두 점을 할 때 얘를 구하는 방법이 중점 공식이야. 근데 중점을 알고 한 점을 할 때 다른 한 점을 구하는 방법을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야. 이해됐지? 그냥 네이밍을 그렇게 했을 뿐이야. 같은 식이라는 거지, 결국에는. 근데 공식만 좀 외워주자. 이 친구 뭐가 돼? en-a, en-b가 되더라 라는 공식만 좀 외워줍시다 라는 거예요. 자, 다음 뭐도 해야 돼 원래? 점에 대한 도형의 대칭 이동도 해야 되거든. 해볼게. 자, 여기에 이러한 이차함수가 있었어. 그럼 얘를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보래. 그럼 대충 이런 거거든. 여러분, 점대칭이라는 게 정의가 뭔지 알아? 180도 회전을 말해. 180도,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180도 한번 돌리는 거야. 그게 엄밀한 정의거든, 수학적인.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납득?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이 하나하나씩이 다 점대칭에서 이렇게 같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도형도 결국엔 무조건 점으로 무언가 해석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f, x, y는 0이라 할게. 아까랑 똑같은 방법이야. 근데 이번엔 얘가 어디야? 어떤 m, n이라는 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이 위의 점을 뭐라 해? a, b라고 해보자. 그럼 너가 대칭 이동된 이 친구를 뭐라고 해 이제? 우리 얘의 방정식이 궁금하잖아. 자취. 얘를 x, y라고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러면 x, y는 뭐랑 같아? en-a, en-b와 같겠지? 그럼 이제 우리 또 이렇게 풀 거잖아. a, b가 저기 위에 점이니까 f, a, b는 0이다 라고 하고 a, b 자리에 x에 대한 식, y에 대한 식을 대입할 거 아니니? 맞니? 그럼 여러분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야 돼. x, y가 얘인 건 맞아. 하지만 우리가 얘를 식으로 쓰진 않을 거냐. 식을 반대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a, b가 뭔데? 라고 쓰는 게 효율적인 거예요. 뭔데요? en-x, en-y가 되죠. 이해됐니?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잖아. 즉, 이 친구를 m, n에 대해서 점대칭 이동하면 뭐가 돼? f, en-x, en-y는 0이 된다는 거야. 즉, 점이랑 그냥 똑같이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점처럼 하면 된다, 그냥.
그래서 도형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점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학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못하게 될 사람의 특징이 뭐다? 이것만 기억한다. 그지? 이걸 기억해야 잘하게 되는 거야. 이런 근본적인 원리에서 항상 문제는 출제된다. 이게 기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제일 빠르게 날아가는 방법인 거야, 이런 게. 이거를 나중에 안 하고서 문제 풀면서 유형 이러고 있는 거야. 답답해 미치겠어. 자, 다음입니다.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에요. 지금까지 뭐 배운지 뭔지 알겠어? 처음에 뭐 배웠어? 그냥 표 배웠어. 점이동, 도형이동. 그 다음 점에 대한 대칭 이동 배우고 이번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배우는 거야. 사실상 여기가 마지막이야. 개념의 마지막. 근데 무조건 출제되는 문제가 있더라. 뭐더라? 최단거리더라. 그래서 그것도 그냥 유형이지만 개념처럼 학습하자 이거예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도 원래 두 가지죠? 점에, 도형에. 근데 점에로 모두 다 끝낼 예정이에요. 자, 어떤 한 점을 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때렸다. 이렇게 가겠죠? 마찬가지야, 이 친구도. 자, 이 두 점을 알고 있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이라고 부를 수 있어. 얘는 그것과 결을 같이 하는 개념이다 라는 거야. 근데 두 점을 아는 게 아니라 수직이등분선과 한 점을 할 때 다른 한 점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직 이등분, 즉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중점, 수직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 플로우를 설명드릴게. 첫 번째로 중점 수직을 이용해서 대칭 이동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근데 결국에는 저 방법을 문제 풀 때 쓰지 않을 거야. 알겠니? 결국엔 저 방법을 문제 풀 때 안 쓸 거야. 더 빠른 방법을 쓸 거거든? 근데 더 빠른 방법을 사용할 때 항상 중요한 게 뭐야? 그 원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저는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빠르게 이렇게 풀자라는 식으로 정리할 거예요. 첫 번째,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1, y는 2x, 6,1 뭐 이렇게 이따 쳐봐. 그러면 이 6,1을 이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있고 자, 얘가 y는 x 나오면 뭐 하면 돼? 1,6 그걸 외우자가 이 두 개였죠. 그냥. 그렇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으로 간다. 그걸 외우자. 근데 이제는 일반적인 걸 따지고 싶은 거예요. y는 2x에 대해서 6,1이면 여기 있겠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대칭 이동하게 돼. 그럼 널 뭐라 잡아? a, b 이렇게 잡아. 그럼 첫 번째 중점이 어디야? 2분의 a 플러스 6, 2분의 또 친구들 뒤에 숨어가지고 닥치고 계시지 또 어? 얘가 중점이지? 맞지? 그럼 얘가 이 위에 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 뜻이야. 근데 어차피 양변에 2분의 붙어 있으니까 굳이 2분의 안 할게. 그냥 a 플러스 6과 b 플러스 1을 대입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b 플러스 1은 2a 플러스 12가 되면서 2a 마이너스 b 플러스 11은 0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수직이죠. 이 친구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a 마이너스 6분의 b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마이너스 얘가 가지고 있다고 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같다 라고 써볼게. 그러면 a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b 플러스 2가 되면서 식을 한쪽으로 다 몰아서 쓰면 a 플러스
2b-8은 0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a, b가 궁금한 거지? 근데 얘들아 봐봐.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떠올려봐. y는 2x 플러스 11. 이게 어떤 직선이야? 기울기가 몇이래? 1에 무슨 점을 지난대? a, b. 맞아? a,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뭐인? 2인 직선이 나오는 거지. 됐어? 이 친구는 어때? 기울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무슨 점을 지난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8은 0은 무슨 점을 지난대? a, b를 지난대잖아. 그럼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아, 이 직선이 얘가 나오는 거야. 항상 이 연립방정식을 도출하면 몇 개? 두 개. 뭐? 얘랑 얘. 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야. 이해됐어? 이걸 납득하고 이걸 이해하고 이걸 외워야 돼. 뭐 하려면? 빠른 풀이를 하려면 이걸 외워야 돼. 아, 결국에는 내가 이 직선과 너를 지나고 평행한 직선의 식을 도출하게 되는구나를 외우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니까 결국 수직이니까 항상 너 곱하고 너 곱해서 더하면 항상 0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야, 쌤이? 기울기가 3분의 4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가 3 마이너스 4면 여긴 4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떻게 곱해? 어떻게 돼야 돼? 4 곱하고 3 곱해가지고 빼고 더하고 해야 돼. 복잡하지 않냐는 거지. 납득? 이걸 이해했다면 기울기가 2나 2분의 1 정도가 나온다? 그럼 이렇게 풀어도 굳이 괜찮은 거야. 이해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 예상이 되잖아. 그냥 한쪽에 2 곱해서 더하고 빼면 끝나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기울기가 3분의 4, 5분의 12 괴랄할 때 그럴 때 쓰면 좋은 방법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다 이걸 써요. 갑니다. 뭘 이용하는 거지? 첫 번째 뭘 알아라? 원리를 알아라. 두 번째 빠른 풀이 뭐예요? 빠풀 점짓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걸 이제 빠르게 풀어볼게. 자, 여기 y는 2x가 있고 6,1이 있어. 그럼 뭘 구해라? 이 점짓거리를 구하라는 거야. 2x-y는 0과 6,1 사이의 거리를 구해. 루트 5분의 12. 5분의 12 루트 5지? 마이너스 1, 11. 땡큐. 이렇게 됐죠? 맞아. 이 길이가 몇이라고? 5분의 11 루트 5라고. 그럼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지. 1대 2대 루트 5 아니야. 맞아. 모르겠어. 알겠어? 호준 이해돼? 여기가 5분의 11 루트 5야. 그럼 여기 길이가 몇이야? 1대 2대 루트 5라고 맞지? 여기가 루트 5일 때 얘잖아. 그럼 1의 비를 갖는 곳은 몇이겠어? 5분의 11이겠지. 여긴 몇이야? 5분의 22겠지. 그럼 그대로 한번 더 가라는 거지 이렇게. 여기가 몇이야? 5분의 22. 여긴 5분의 44. 따라서 이 점 A, B는 뭐가 돼? 6-5분의 44, 1 플러스 5분의 22가 된다는 거야. 이게 훨씬 빠르다는 거지. You got it? 이 방법을 쓰되 뭘 조심해? 원리를 기억해라.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이 근본인데 그것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는 걸 기억한 다음 점짓거리로 빠르게 풀으라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알겠죠?
알겠죠? 모르나? 대답하라 그러면 10분을 안 가. 다음 직선에 대한 도형의 대칭 이동이에요. 도형의 대칭 이동. 자, 우리가 흔히 아는 도형부터 이야기를 하자 이거야. 직선에 대한 직선의 대칭 이동이에요. 야. 자, 이 직선에 대해서 이 직선을 대칭 이동해보자 이거야. 그럼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맞니?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각이 어때? 같지? 얘는 뭘 떠올려야 돼? 각의 이등분선을 떠올려야 돼.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하는 방법의 역행이죠. 이등분선을 알고 한 직선을 알 때 다른 한 직선을 구하는 과정이다 이거야. 근데 다를 거 없어 얘들아.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려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알거나 또는 지나는 두 점을 알면 되지. 맞니? 근데 얘들아, 얘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를 안다고 해서 이 친구 기울기를 알 수가 없진 않지만 힘들지. 예쁜 기울기면 모를까? 힘들잖아, 그치? 그니까 지나는 두 점을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데 한 점이 이미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치? 나와 있는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버려? 예쁜 한 점을 잡아서 이 한 점만 대칭 이동을 때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지나는 두 점을 알게 되지. 결국 직선에 대한 직선의 대칭 이동도 뭐야? 점의 대칭 이동인 거야. 결국 이걸로 다 끝난다는 걸 명심하라는 거지. 뭔가 뭐 다른 도형을 움직인다고 해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 결국 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한 점의 대칭 이동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하라. 오케이. 다음 2차 함수는 어때? 2차 함수를 y는 2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봐. 조졌어. 축이 x축의 수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배우지 않았어, 그지? 그러니까 포물선의 대칭 이동은 안 나와요. 그렇겠죠? 납득돼요? 안 나오겠죠. 다음 뭐 남았어? 원 남았지? 뭐야? 점 취급. 그렇지.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최단거리 문제예요. 자, 문제 하나 넣어놨죠. 개념에 문제 하나 넣어놨어요. 얘가 몇이지? 7? 얘가 5인가? 6인가요? 5인가? 6이에요. 그럼 놓고 여기 간격 1 맞춰서 여기. 간격 1 맞춰서 여기. 그 다음 이런 형태의 문제를 넣어놨어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X, 여기가 Y입니다. 자, 문제에서 AX 더하기 XY 더하기 Y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해놨어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행위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아직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첫 번째로 뭐 해야 돼요? 해석기야. 좌표 쪽부터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자꾸 근본을 망각한다. 그래서 개념 백지를 계속 돌려야 돼. 개념 테스트는 보지 않더라도 개념을 계속 봐야 돼. 그럼 이 친구가 0,5가 되고 이 친구는 7,1이 되죠. 자, 그 다음 뭐 해라? 최단거리 첫 번째 뭐 해야 돼? 정점과 동점을 구분하세요. A, 정점은
정지한 점. 동점은 움직이는 점이죠. A는 정동 정이네요. B는 정동 정이에요. X는요? 이 선분 위의 점이라며 동점이죠. Y는 동점이죠. 그럼 뭘 만들고 싶은 거야? 3, 4번은 한 번에 하는 느낌이야. 정 동도로 동동동동동동 정을 하고 싶은 거야. 뭔 의미야? 정점과 정점을 잇는데 그 사이에 동점을 전부 다 낀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봐봐. 정점과 정점을 이었어. 동점이 끼어? 안 끼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가 낄 수 있도록 뭐 해라? 쫙쫙 펴라. 쫙쫙 피라는 거야. 이거 구부러져 있잖아, 이렇게. 이걸 어떻게 펴? 정점을 이동하여 피라는 거야. 대표적으로 보통 대칭 이동을 쓰게 돼요. 그럼 이거를 펴요. 이쪽으로 이렇게 피는 거야. 이렇게 대칭 이동하자는 거지. 그럼 얘가 뭐가 돼? 0,7이 돼. 너를 A 프라임이라 작성해. 그러면 얘네가 펴졌어, 이렇게. 그 다음 여기도 쫙쫙 펴. 그럼 얘 뭐가 돼? 이렇게 대칭 이동하는 거지. 그럼 여기 7,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1. 얘를 B 프라임이라 써. 그럼 이 선분의 길이의 합은 뭐와 같아져? A 프라임 X. 이거 합동이잖아, 그렇지? 이 길이가 같단 말이야. S A S 합동이야. S A S 합동. 그 길이가 같단 말이야. 플러스 X Y 플러스 Y B 프라임. 이런 식으로 이어 정 동동동동 정 이렇게 만들라는 거야. 정 동동동동 정을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정 동동동동 정. 이렇게 페어가 돼야 돼, 원래 이렇게. 동끼리 딱 붙어야 돼. 뭔 말해? 그럼 이 친구는 어떤 길이보다 항상 작거나 크거나 같겠어? 직선거리보다 항상 크거나 같겠지. 그러니까 너는 선분 A 프라임, B 프라임의 길이보다 크거나 같다가 따라서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럼 문제는 두 갈래로 나뉘어요. 첫 번째, 이 최단거리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최소일 때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 이 최단거리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이 상황일 때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그럼 그건 뭐 쓰겠다는 거야? 뭘 쓰겠다는 거야? X가 여기고 Y가 여기야 라고 쓰겠다는 거야. 알겠니? 이 두 가지로 문제를 나누어서 풀 줄 알아야 돼. 무슨 느낌이야? 2차 함수에서 그 값이 최대일 때 라고 하면 꼭지점을 보듯이 꼭지점에 X좌표만 보고 최대 값이 몇이야 하면 꼭지점에 Y좌표를 보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최단거리가 몇이야 라고 하면 거리만 구하고 최소일 때라고 하면 거리를 아직 쓰진 않는구나 라고 판단하여 이 직선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갈래 나뉘는 거 생각해 주세요. 이 길이를 구해주면 끝나는 거죠. 자, 첫 번째. 일단 교육과정상으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 교육과정으로 푸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야. 첫 번째, fx 플러스 1,2-y는 0이 어떻게 하면 f-x 플러스 2,-y는 0으로 가는지를 조사해요. 이거는 다른 풀이도 마찬가지로 해야 하는 거거든. 그럼 도형이지? 뭐부터 해야 돼? 평행이동부터 하는 거야. 그럼 뒤에 있는 것부터 맞춰줘. x축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몇 만큼? 2만큼이에요. 그래야 x 플러스 2, 얘가 y 마이너스 2가 되지. 이렇게 해서 플러스 4, 뭐야? 플러스 4인 줄 알았어요? 땡큐. 마이너스 2죠. 굿. 그래서 얘가 플러스가 돼서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지. 다음 무슨 대칭? y축 대칭 이동하여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주면 된다. 인정?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떠한 도형이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모르는 도형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이루고 있는 점 있지. 몇 개야? 6개. 이 6개 전부 다 하나씩 다 옮기는 거야. 뭐야? 전부 다 하나씩 다 옮기는 거야. 언제 하고 자빠졌냐는 거야. 응? 그럼 언제 하고 자빠졌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 거야. 모든 도형은 뭘 갖는다? 모양과 위치를 갖는다. 그러니까 저는 얘를 두 가지 요소로 나눌 거야. 모양과 위치야. 그럼 어디로 잡을래, 위치? 이 중에서 대표점 하나만 찍어봐. 몇 콤마 몇? 누군가 1,2로 잡을 거고, 누군가는 2,3으로 잡을 거고, 누군가는 0,3으로 잡을 수 있지? 저는 여기를 잡을 거야. 상관없잖아. 그지? 0,0으로 잡아야 좀 대칭 이동의 영향을 덜 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야. 근데 여러분, 물론 어차피 평행 이동부터 하지. 그러니까 진짜 저는 어떻게 푸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평행 이동하잖아. 저는 1,1을 잡아요. 이럴 때. 여러분이랑 한 차원 높은 곳에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가 이뻐 보여서가 아니라 평행 이동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하니까 여기로 잡아버리는 거야. 그럼 원점으로 당겨져서 대칭 이동을 개같이 해도 무조건 원점에 존재해요. 이해가니?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수준이 높아지는 게 느껴져요? 원래는 점을 하나씩 이동해요. 근데 모양과 위치로 나누면 편리해요. 모양은 일단 제쳐두고 위치는 예뻐 보이는 점을 잡아요가 바텀. 그지? 그 다음 좀 예쁜 원점으로 잡아요가 미들. 다음 얘를 보고 역원으로 잡는 게 하이 레벨인 거야. 오케이? 1, 2로 잡는 방법. 저는 처음이니까 0,0으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모양부터 잡아요. 이 친구 결국엔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돼? 모양이? 안 바뀌어요. 대칭 이동만 모양을 바뀌게 할 수 있죠? 그럼 이 친구 무슨 대칭? Y축 대칭 이동하겠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쓱 뒤집어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그지? 다음 0,0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어디로 가요? 1, 마이너스. 여기가 1, 마이너스 2인 곳을 찾아라 이거야. 몇 번이야? 1번이 답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가장 좋은 풀이는 뭐다? 결국 이러한 평행 이동이란 걸 알았으니 점을 어디를 잡아라? 1,2를 잡아라. 그럼 평행 이동하면 어디야? 그리지 마. 이거는 당연히 원점이지. 이렇게 잡았으면 무조건 원점인 거야. 오케이? 사실 여러분 도형의 방정식은 평행 이동을 먼저 하든 대칭 이동을 먼저 하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비슷한 난이도입니다. 근데 결국 여기에 이르게 하고 싶어서 평행 이동부터 하라는 거야. 알겠니? 여기에 이르게 하고 싶은 거야 저는. 이게 최종 목표였어요. 그 말을 막 너무 하고 싶은데 이해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고 여름방학을 건너서 지금 여기서 하는 거야. 알겠죠? 창원고에서는 이 말을 못했어요. 이 말까지 하면 대가리 터질까봐 못했어.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 친구가 0,0으로 오는구나 하고서 모양만 세려서 아 원점이구나 하고 끝내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다음 49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풀고 갈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자, fx, y는 0을 f-x 플러스 1, 3 플러스 y는 0으로 바꾸래요. 첫 번째 평행이동을 몇 만큼 해요?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1,3이 위치예요. 됐니? 됐지? 다음 그럼 f x 플러스 1, y 플러스 3이 됐어요. 무슨 대칭에 대한? y축 대칭 해야겠지? 그럼 모양은 어떻게 돼? 반대로 쓱 돌리라는 거야, 그치? 이렇게 돌리라는 거야? 그러면 1번, 3번만 살아남죠? 그럼 1,3 지나는 게 어디예요? 1,3 원점이 거기죠? 3번이네요, 그죠? 바로 보이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나름대로 더 좋은 게 있으면 하세요. 없을걸. 내가 짱이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y도 마이너스 3만큼. 네, 마이너스 3. 수고하셨습니다. 과제는? 제가 넣을 때 어려움 5 이상을 꽤 넣은 걸로 아는데 그냥 하는 말이야. 부담 갖지 말고. 어휴 맞네. 거의 다네. 진짜로 봐봐. 거의 다 어려운 5 이상임. 원방이 몇 개지? 뭔 소리야? 그건 네 사정이고. 원방 40개 정도 남지 않았어? 만약 다 해왔으면 다 해왔으면. 44개. 그럼 보통 4까지만 하자. 아마 한 30문제 정도 될 거야. 40문제? 이 정도만 하면 하자. 업보 청산해야지. 안 낼 순 없잖아. 많다고? 금방. 그치, 엄청 적어. 어려움 5부터 시작이야, 약간 느낌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다음에 원망을 그게 문제가 그럼 원래대로면 44문제인데 8일까지잖아. 나한테는 원래 4일 얘들아, 근데 도형이동 이거 개념만 확실하게 알면 다 그냥 다 풀려. 154에 라고 모든 단어에서 얘기하지만 못 풀죠? 오늘 한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돼. 일수는 점. 이게 해도 아니냐? 스케줄 월요일 영어. 아이 영어학원 그만. 알잖아. 이러고서 시험 때 되면은 과제 줄어, 우리. 영어학원도 초반에 나야 돼. 원방 못해도 경고 안 나가냐고? 응. 근데 평면좌표 직방 다 돼 있는데 원방 막 싸그리 개망해 있고 막 도형이동 개망해 있으면 그건 또 그거대로 또 약간 좀 약간 성 나가. 다음 시간에 직방 그거 봐요. 얘들아 원방